네,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며칠 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포항은 하천이 넘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 지역이 넓다 보니 아직도 응급 복구조차 되지 않은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4일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집이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는 전신주에 달려있는 계량기뿐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아직 복구의 손길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 등 1000명이 넘는 인력과 굴삭기 50여 대가 투입됐지만 복구 인력도 부족해 인근 지역에서 긴급 지원까지 왔습니다. 죽장면에 수해 피해가 많으니까 조금 지원 요청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직은 조금 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포항시 담정 집계 피해로 하천 제방 98곳 6km가 유실됐습니다. 주택가 상가 100여 채와 농경지 251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항시는 비 피해가 심한 죽장면과 건물 60여 곳이 침수된 구룡포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실된 하천 제방이나 다리는 단순 기능 복구가 아닌 공사를 새롭게 하는 항구 복구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을 태풍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폭우가 앞으로 더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항시는 이번 주까지 피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사이에 이 바닷속을 가로지르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길이 4.2km의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1시간 반 걸리던 이동 시간이 불과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바다 건너 4.2km 거리에 있는 경남 남해까지 해저터널이 뚫립니다. 지난 24일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구간에 해상교량을 건설하려다 무산된 지 23년 만입니다. 해저터널이 들어서면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걸리던 여수에서 남해까지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총 사업비는 6,800억 원. 여수 상암동과 남해 서면을 잇는 7.3km 구간 가운데 4.2km가 해저터널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육상터널과 진입도로가 연결됩니다. 터널이 완공되면 전남 고흥에서 부산까지 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됩니다. 관광객들을 여수로 유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빨리 편성될 수 있도록. 영호남을 잇는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연간 예상 이용객은 7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영호남이 동서 통합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영호남의 물류 산업단지 연결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국토 균형 발전도. 해저터널은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3년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인 서울런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국내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평구의 한 대안학교 공부방입니다. 고3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빈출되는 주제를 먼저 정리해주고 최신 기출을 정리하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 강사의 수업이지만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서울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등 청소년 11만 명이 대상입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유명업체 8곳 가운데 한 곳을 골라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원 다닐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는데 이제 그 정도 금액을 안 내고도 그에 비슷한 퀄리티를 사용할 수. 서울런은 비교과 강의와 멘토링도 제공합니다. 유료 구매자와 동일하게 모든 플랫폼, 컴퓨터, 태블릿, 노트북 등을 통해서 서울런 회원들도 똑같은 강좌와 콘텐츠. 서울시는 청소년 대상 서울런을 직업교육, 문화예술 강좌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수원역 앞 집장촌이 철거된 데 이어서 경기도의 또 다른 성매매 집결지인 평택역 일대 집장촌도 폐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평택시는 이곳을 완전 철거한 뒤에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평택역 일대 집장촌 골목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사관들이 업소 영업 장부와 성매매 용품 등을 압수합니다. 총 69개. 저쪽에 또 있는데. 경찰은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30명을 입건했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우거나 수사가 들어오니까 장소를 옮겨가지고 영업을 하기도 했고 또 업주하고 요청사자하고 일정 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삼리라 불리는 평택역 앞 집장촌은 1950년대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매매 업소가 100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와 경찰 집중 단속으로 지금은 30여 곳만 남았습니다. 평택시는 집장촌 폐쇄를 위해 경찰, 소방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여성 안심 구역을 지정을 했고 건축이나 소방 등 이제 관련 그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택시는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자진 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결정한 일부 업소는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는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평택역 주변 3만여 제곱미터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벌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북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올해도 무료 벌초 봉사에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덤 위 잡초가 어른 키만큼 자랐습니다. 예초기로 풀을 베니 무덤 형태가 드러납니다. 벌초를 하는 사람들은 전북 지역 의용 소방대원들, 홀몸 노인 등 묘 관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입니다. 벌초하는 때는 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전북 의용 소방대는 수해가 겹친 지난해에도 1000건이 넘는 묘를 벌초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여쭈 보고 하다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벌초 봉사활동은 더 확대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추석 명절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벌초 때문에 발생하는 일가족 감염이나 추가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인구 이동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헤아리고 전북 의용 소방대는 다음 달 말까지 벌초 대행 서비스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인천 강화구는 바다와 산 등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고려시대 유물 등도 많아서 수도권 대표 관광 명소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관광객 1,500만 명이 찾았습니다. 강석 기자가 유천호 강화 군수를 만나서 관광산업 성장 비결 등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7기 강화군수로서 이제 취임과 동시에 우리 강화군을 적극적인 관광의 마케팅과 관광시설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사실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KT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2019년도에 방문객이 약 1,000만을 약간 돌파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1,5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 강화군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수도권 내에 가장 갈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원도심 이제 보도 여행을 이제 2021년부터 22년 한국 관광 100선으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볼거리를
조성하고 수도권 최고의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이제 사실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읍에서는 이제 남산과 북산과 견제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원도심 지역에 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는 부분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도를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분수대도 있고 또한 이제 편백나무 숲, 또 자작나무 숲, 소나무 숲 등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그 내부에는 이제 벤치를 이제 놓고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므로써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도 이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 부족한 이제 주차장도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약 지금 그 주거 밀집 지역에 한 50개소 정도에 약 한 66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3,100대가 넘는 그런 주차 면수를 우리가 조성을 해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강화군이 가장 빨리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령 인구가 지금 현재 33%가 넘기 때문이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가 반드시 많이 태어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째 아가 낳았을 때는 이제 740만 원을, 또 둘째는 1160만 원을, 셋째는 이제 1960만 원을, 넷째는 2840만 원을 이제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더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출생뿐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과 한 3년 동안에 약 한 2,000명 정도가 인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7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군민들의 어려움이 사실 가중되고 있고 전국 최초로 그 자체 예산으로 우리 소상공인, 운송업자, 프리랜서, 농촌 민박업자 등 한 11,000명 정도에게 우리 강화군 순수한 예산만으로 약 8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강화 군민들은 우리 강화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모범적으로 협조해 줌으로써 모든 종교시설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가 확대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단계일 때 3단계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지역 발전에 다소나마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또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선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안타깝고요. 우선 이제 그것을 방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 기능을 아주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강화군 전역을 스마트 디지털 원격 의료 체제로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제가 벌써 아직까지 공약사항 87%를 모두 이제 완수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나머지 모두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750여 공직자도 모두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강화군이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북적이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력 넘치는 우리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